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국 방위산업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이 KDI 자료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를 돌파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되게 나갈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흑표 전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등 여러 산업이 쉽게 떠오를 것인데, 자, 이게 모두 전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 한국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이 6.25 이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 순위 됐다.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위 산업도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위 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자, 총기, 전차, 전투기, 군사 위성, 통신 장비 등의 군수품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최근 들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반의 산업은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메이저리그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미국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한국이 방위 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 있게 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한국 방위 산업이 발전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한 계기는 무엇일까? 첫째, 남북 분단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8세 이상 남성에게는 이제 징병제로 의무로 군복무를 하게 되겠죠. 자, 남북이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국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1971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제 주한 미군을 2만 명을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사실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게 되자 이제 그때 정부는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해갖고 고도화된 무기를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1973년부터 이제 우리가 중화공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 국산 이제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또 활용되기도 했죠.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1991년에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때 소련에다가 이제 경제 원조를 했는데 그 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 무기들 뭐 여러 가지 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서 사실 이런 그 무기들은 첨단 무기들은 외국이 잘 안 주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 무기가 더 발전됐다. 그것이 이제 불금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최기신 무기와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사실 미국도 완제품 무기를 주지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첨단 무기를 잘 정보를 주지 않죠. 자, 두 번째, 가격 경쟁력, 빠른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 무기다. 자, 한국 무기는 말이죠.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16년에는 불과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1.0%를 부과했다. 근데 이게 2017년 21년에는 2.8%로 한 2, 3배로 뛰었다. 그래서 특별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77% 성장했다. 그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다. 자, 그런데 최근 이제 10년간에는 연간 2, 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에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뭐 거의 뭐 몇 배씩 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아와 북미 중심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이제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들 점점 더 국가가 확대되고 무기도 과거에 탄약이나 이제 우리 조선을 잘하니까 함정 같은 거였죠. 이제 전투기에서 자주포 등 전차도 다양해졌다. 근데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 자주포의 절반 수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서 우리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차도 독일 전차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유럽들은 그동안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바람에 무기 생산량이 많이 줄였죠.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으니까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에서 많은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했죠. 그러니까 무기 공급 상태가 왔는데 폴란드가 이제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를 살려니까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 만에 이제 K2 전차 10대, 또 K9 자주포 28대, 또 FA 경공격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는 4, 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6개월 만에 납품을 하니까 뭐 엄청난 이제 이 스피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최고의 장점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값싸고 좋은 무기를 빨리 납품할 수 있다는 최고의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의 무기들은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이 있고 영하 뭐 2, 30도, 영상 3, 40도 전천후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사용될 수 있다. 또 실전 배치된 또 여러 가지 그런 실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의 무기 시장은 방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부 그 국방비를 이제 증대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증대되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차지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기만 수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라는 것은 또 포탄이라든지 전차라는 거 거기 부대병 어떤 부속 장비라든지 또 비행기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 무기를 한번 수출하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이런 장비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결국 22년 방산 수출 수주를 통해서 1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호기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해서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은 5%를 넘어서 세계 4대 방산국.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이 되는 거죠. 뭐 독일이나 영국을 다 제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기술 투자하고 그래서 세계 4강 애들은 그런 방위산업 메이저리그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 등 기반 산업이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호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넘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호기를 맞고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